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9호 제9면 기사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모든 장애인이 시민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삶을 누리도록 최선 다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오후 4시 성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직원 연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성남시립 합창단의 축하공연, 개회선언, 축사, 표창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성남시 3만 5천 명의 장애인을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야간 돌봄 운영,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지킴이 사업, 긴급 돌보미 지원 시간 확대,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인정, 가족 한마음 힐링 워크샵 등의 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이 시민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성남행복누리센터 장애인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식 새로 고침 진행. 성남행복누리센터 센터장 허두재는 2023년 11월 25일 도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식 새로 고침을 진행하였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위치한 성남행복누리센터는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에서 성남시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정의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일상생활 지원, 사회심리재활, 교육지원, 여가생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남행복누리센터 장애인식 새로 고침은 취약계층 아동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도촌 위스바자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발달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에게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준비한 쿠키와 원예 작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되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성남행복누리센터 서강호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접 만드신 쿠키와 원예 작품을 보고 감탄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무척 많았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분들과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연화장,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도입 필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 의원, 국민의힘, 율천 서둔구은 입북, 27일 2023년도 수원특례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시 연화장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광교차고지부터 연화장 입구까지 경사진 도보를 10여 분 넘게 걸어 올라와도 장례식장, 승화원, 자연장까지 다시 올라가야 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명절 기간 중 연화장 방문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실시한 셔틀버스 운행 지원을 이제는 상시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연화장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화장 내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 협력업체 관리 감독에 대해 지적하며 현재 두 곳의 협력업체가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와 매니저를 운영 중인데 빈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협력업체를 회유하는 행위와 빈소 도우미 수 지정을 강요하는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적과 함께 연화장 관련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고객 서비스 부분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협력업체는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소진 의원은 수원시 연화장 셔틀버스 도입 및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 협력업체 재검토, 구운동 율전중학교 하수관로 정비, 성면 해체 안전관리,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환경국의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다. 윤경선 수원특례시 의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사 충원 및 수원버스기사 임금 현실화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윤경선 의원, 진보당, 평금곡 호매실, 은 24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교통국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사 충원 및 수원버스기사 임금 현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윤 의원은 먼저 출퇴근 시간 예약제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확대와 함께 당수지구 신규 입주자들이 많아졌으므로 서울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증차를 요청하였으며 당수지구를 회차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호매시력 예정지까지 연장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차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사가 부족하여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에 따른 기사 증원을 요청하였으며 수원시 버스기사 임금 수준을 서울 인천과 비교하여 현실화시켜 버스기사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며 버스기사 임금이 점차 현실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호매실 원도심 빌라 주택가 시민들이 극심한 주차난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청하였다. 성남시, 경기도시 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3년시 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2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국도정 주요 시책에 관한 지표 추진 상환 검증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종합 행정 역량을 평가한다. 올해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7개 주요 정책 분야 101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됐다. 성남시는 안전, 보건, 복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 지표 101개 중 98개를 달성해 100.66%의 평가 목표 달성률을 나타냈다. 성남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3,300여 공직자들이 평가 과제의 세밀한 분석과 목표 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상급 외부 기관 평가에서 성남시의 높은 행정 역량이 입증된 셈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행정 서비스 질을 더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추경 늦어져 개관 차질.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지난 9월 준공하고도 제3회 추경안 지연으로 인해 개관 준비가 늦어졌던 분당구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를 내년 1월 중 일부 시설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당초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9월 준공과 함께 안전시설 보강, 편의시설 공사와 운동기구 등 기자재 구입, 회원 관리 프로그램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내년 2월 정식 개관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민체육센터 준공 후 즉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제3회 추경안의 전광판 설치 및 운동기구 구입비 3억 6,469만 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 운영비 9억 4,259만 원을 포함해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 분당구 보건소 신축 용역비 삭감을 주장하면서 시의회가 파행돼 추경안은 2개월 늦은 11월 13일 의결되었다. 이로 인해 기자재 구입 및 운영 프로그램 구축 등 필수 예산 편성이 늦어져 국민체육센터 개관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분당 지역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행정력을 집중해 개관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애초 계획인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2월 정식 개관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와 달리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9월 준공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에게 연내 개관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갖게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추경 지연이 없었다면 내년 2월보다 앞서 조속히 개관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면서 개관 필수 예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개관 준비에 속도를 내어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2월 개관식을 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